이제 언어품 영상에서 이 생각에 대한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 생각을 이걸 어떻게 언하고 어플을 하는지 그걸 제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감각기관은 알겠는데 그 생각에서 딱 막혔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온오프 할 때 의근을 대상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관, 윗바사나 사마타 중에 사마타 유형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나요? 윗바사나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제가 사마타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윗바사나를 항상 관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인터뷰를 할 때는. 근데 정작 저는 사마타 유형이에요. 근데 왜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할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윗바사나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못하기도 못하고 안 하니까 자꾸. 저는 스스로 자기가 사마타 유형인 걸 알고 균형이 무너지면 균형을 맞출 줄 알고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윗바사나의 힘은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관찰의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마타 유형이라고 말을 하는 건 집중이 되게 깊다, 집중을 잘한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건가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하나를 해드릴 거예요. 집중의 유형과 관찰의 유형, 사마타의 유형과 윗바사나의 유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 가지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손바닥이 있어요. 여기다 마음의 중심을 두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다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사마타 유형이에요. 그럼 윗바사나 유형은 어떻게 하느냐? 두고서 의도를 가지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얘를 관찰해요. 더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걸 윗바사나 유형이라 그래요. 제가 왜 스스로를 사마타 유형이라고 하느냐? 저는 육군명상을 해도 그냥 여기다가 삿띠를 두고 있지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극적으로 관찰할 의도가 없어요. 그냥 알게 되는 건 아는 거고 알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고 있고 고요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뭘 관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를 제가 일으켜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집중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라고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관찰을 적극적으로 잘 안 해요. 이런 걸 사마타 유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고 있는 걸 잘 못해. 자기는 무조건 봐야 돼, 뭘.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아랫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냥 아무 느낌도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 사마타 유형들은 침묵을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금을 듣는 걸 좋아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상태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걸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삿띠를 두고 있다가 자세히 관찰되면 관찰되는 거지. 근데 필요하면 의도를 일으켜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육군명상을 할 때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사마타 유형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 눈에서 뭘 봐야 되는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냥 눈에 삿띠를 두고 있다가 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건 없다. 정해진 봐야 되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의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봐야 된다. 어떤 생각을 봐야 된다. 어떤 마음을 봐야 된다. 어떤 상태를 봐야 된다. 이런 걸 설명을 잘 안 해드리잖아요. 왜냐면 대상이 중요한 줄 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오프 명상을 어느 정도 했고 시간이 축적되어서 그래도 의근할 때는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보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의근을 볼 때는 어떤 대상에다가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가?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각자 보면은 아니, 비, 설, 신 할 때 대상이 좀 좁혀지고 정해지잖아요. 자기만의 대상이. 그러면 안 할 때는 안근이 보는 대상, 안근이 느껴지는 대상 또는 눈 주위의 대상만 보죠. 이해할 때는 그 대상으로 옮겨가죠. 의할 때는 한 번에 보는 거라. 감각을, 멀티 감각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아 그걸 봐야 되나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안 해드리는데 그런데도 의근의 대상이 뭔지 잘 못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사띠가 초점을 더 분명하게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띠의 초점을 넓혔을 때, 흐리게 했을 때, 사띠의 밀도를 낮췄을 때, 의도적으로. 그러면 넓게 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양한 감각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근을 연습할 때 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권장해드리고 저도 써먹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 왜냐면 그게 해보면 되고 안 되고가 스스로 분명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 대상 몇 가지 후보들은 이거보다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제는 의근이잖아요. 그러면 의근 중에 제일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사띠거든요. 그래서 내 주의력이 어디 있나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두 번째 추천 대상이에요. 의근을 볼 때 애매하게 생각을 따라가거나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보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의력은 지금 어디에 있나? 자신의 주의력을 보려고 하는 것.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본다는 말에 쏘고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의력에 삿띠를 두는 것. 삿띠에 삿띠를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이거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분을 잘 못하세요. 한 번에 다 느끼려고 하는 건 이게 좀 된다 안 된다는 게 자기에게 느낌으로 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주의력을 잘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자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력을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우면 이제 조금 이거보다 하위 버전으로 주의력이 계속 움직이면 어려우니까 면전에다 둬요. 그리고 그냥 면전을 보는 걸 의근을 본다 대신에 해도 좋아요. 여기다가 뒀다가 여기다가 뒀다가 신체 감각에다 뒀다가 하는 것처럼 그냥 면전에다가 삿띠를 두는 거예요. 의근을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그냥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은 전부 마음이 아니라 마음 작용이에요. 그건 마음 작용을 보는 거지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 작용이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데 그 밑바탕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 작용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보는 걸 의근을 본다 라고 하는 대상으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대상을 여러 개로 알려드렸지만 뭐 심심하면 해보셔도 되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거, 멀티 감각을 연습하는 거. 초점을 좀 흐트러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번 자신의 삿띠를 어디까지 한 번에 보이는지, 어디까지 한 번에 인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재미삼아. 제가 육군명상은 삿띠 가지고 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심각하게 시험 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나는 요즘 삿띠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 놀아보는 거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멀티 감각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